안녕하세요. 이 노래 아셔요? 벙어리 바이올린이라는 노래인데 방풍타고 아닙니다. 있겠다는 말언제없죠 사랑해요 마지막 그날까지 My love 보고 싶어요 다 보고 싶어 살 죽을 것만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대를 잊었느냐고 묻죠. 나는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당신을 잊겠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네, 제가 세월호 하면은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벙어리 바이올린인데 사실 이 노래는 세월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뉴욕 9.11 아시죠? 그 비행기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슬픔을 노래로 만든 글씨였습니다. 그 뉴욕에서 한국의 치킨은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또 맛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사시는 치킨집 하시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가장 많이 팔리십니까? 축구 경기 때 월드컵 할 때 팔리시는지 아니면 복날 많이 팔리시는지 뭐 언제 가장 많이 팔리십니까?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9.11 다음에 가장 치킨이 많이 팔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하니까 참 외국에서 사는 게 살얼음판을 딛고 사는 거하고 같거든요. 뭐 뉴욕에서는 투잡, 쓰리잡이 이제 일반적이니까 가족들이 다 바쁩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근데 이제 9.11이 되면서 그 대부분 한국인들은 그 맨하탄 쪽보다는 갑자기 한인타운 북쪽에 그쪽에 좀 더 많이 거주를 프리싱이라고 그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하탄 쪽에서는
9.11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파를 차단을 해버렸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는 안 받죠. 모든 뭐 통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철 다 중지되었죠. 그러면 부모들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서 전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맨하탄 쪽에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뭐 배운다거나 의학 연수를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거기서부터 걸어서 퀸즈까지 이제 쭉 걸어서 플래싱 있는 그 한인타운까지 쭉 걸어서 밤 늦게 도착을 했는 거예요. 애가 죽었는 줄 알고 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는 거죠. 뭐 전화도 안 되고 하니까 뭐 사고가 난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애가 말짱하게 돌아오니까 가족이 전부 안고 울었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많이 달라졌대요. 일도 좀 줄이고 가족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늘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치킨을 시켜 먹었답니다. 그래서 치킨집이 9.11 다음에 지금까지 치킨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때만큼 많이 팔렸던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슬픔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죠. 이렇게 개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주권 국가의 국민인데. 그래서 그런 제가 사실상 또 이재명 후보를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세월호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세월호를 거치면서 살짝 우울증이 생겼어요. 입 안쪽으로 그게 물집이 길게 몇 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에 막 물집 생기고 이러니까 굉장히 괴로웠었죠. 그리고 원래 또 나이 50인 사람이 잘 타협을 하잖아요. 나한테 별로 이로울 것도 없고 우리 애가 죽었는 것도 아니니까 나하고는 별일 아니다라고 이제 자기 체면을 걸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설거지 하면서 눈물이 펑펑 나오고 길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눈물이 펑펑 나오고 입에 뭐 막 물집이 몇 줄씩 생기고 세월호가 저는 처음에는 간단한 그냥 해상사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우울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거를 먹고 햇볕을 쏘여라. 초콜릿이라든지 사탕 같은 것을 좀 먹으면서 햇볕을 쏘이고 좀 밝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초콜릿을 녹으니까 사탕을 2경으로 이따만한 것을 샀죠.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갈 때마다 이제 가방에다 한 주먹씩 넣고 가면서 단 거를 먹어야 돼. 햇볕을 쏘여야 돼. 그랬는데 이제 원인이 해결이 되어야지 사탕을 먹건 햇볕을 쏘이건 뭐가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사탕을 그냥 먹으니까 와다다다다다 으다다다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빨 갈면서 먹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나 이제 제가 서러워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세월호 길을 내리고 노란 리본을 달아주신 이재명 시장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구나.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2014년도에 대구에서요. 세월호는 학살이다 이러면 맞아 죽었어요. 정보를 조금 일찍 알았다는 이유로 거의 뭐 저는 생매장 당할 뻔하다가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재명 그 세월호 뒤에 더 큰 권력이 있다. 부정선거가 있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하여 세월호가 상세 아이템으로 사용되었다. 그 뒤에 김기춘이가 있다. 김기춘이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김기춘이가 그 미국이 한국에서 부패한 독재 권력자가 집권을 하는 것이 미국에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하에 미국이 IS를 지원하듯이 뒤로는 앞으로는 이제 그 톱을 하면서 뒤로는 지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는 이런 독재 부패한 독재 권력자가 미국에 더 이익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세력을 지원합니다. 유신헌법을 초안한 사람이 김기춘이죠. 그리고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 역시 김기춘입니다. 유신헌법 100일째 되는 날 한성호가 침몰을 합니다. 바깥에서 문이 잠긴 채였죠. 그리고 선원들만 탈출을 합니다. 학생들은 다 안에서 잠겨서 죽었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조도 앞바다에서 생긴 일이었죠. 세월호 역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무죄 판결이 나는 날 세월호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문이 잠겨 있었죠. 선원들만 탈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도 7시간의 행적이 우리의 주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단국가 서러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없을 만한 돈 없고 빽 없고 그런 권력이 힘없는 사람들, 안산에서도 가장 맞벌이하고 가장 생활 수준이 그닥 높지 않은 동네의 아이들을 학살을 시켰어요.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도저히 이래서는 못 살겠다. 이보다 더 더러운 꼬라지를 보고 내가 지금 일제 식민지 시대에 살아도 이런 꼬라지를 보고 살 수는 없다고 해서 제가 그전까지는 뭐 세상 원래 그렇지 뭐 다 야 책에서 배운 대로 되냐 뭐 세상은 원래 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거고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라고 했지만은 세월호를 지나면서부터는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는 거죠. 내가 한번 무시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세월호를 개무시하고 살면은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게 될지 40년을 더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그닥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그냥 묻고 모르는 척하고 내 자신을 그래 뭐 수학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 거야 하고 지나가기에는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내 남은 시절이 내 남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식민지 국가의 서러움이 나는 우리나라가 식민지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세월호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반식민지 상태였구나. 그래서 세월호처럼 이런 더러운 꼬라지도 다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촛불도 들게 되고 이렇게 되었죠. 이재명 시장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재명의 9번팔이라고, 네, 아시죠? 이게 파리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서적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머릿말에 시가 하나 나옵니다. 호세 리잘의 마지막 인사라는 시가 나옵니다. 호세 리잘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는 필리핀에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잡혀서 죽었는 사람인데, 얘가 처형당하기 전에 이런 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는 그 호세 리잘 박물관, 호세 리잘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안창호하고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을 합쳤는 정도의 그런 존경을 받는 겁니다. 필리핀이 계속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수탈해서 그 본국, 그 지배 국가에다가 계속해서 갖다 바치면서 자기들이 좀 떨어지는 걸 먹는 그런 지도자밖에 없었는데, 호세 리잘은 필리핀 국민을 위하여 정말 충분히 의사고 교육도 충분히 받고 잘 살지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고 죽음을 맞아서 필리핀 사람들의 호세 리잘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역사가 딱 한 명밖에 없어. 그 나라는 그냥 호세 리잘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했는 마지막 인사라는 이 시는 그 호세 리잘 박물관에 가보면 각 나라 언어로, 그것도 학금인가 무슨 도금인가 하여튼 번쩍번쩍한 동판에다가 금이라고 하든가 거기에다 각 나라 언어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된 판도 이렇게 하나 놓여 있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서러움을 나타낸 건데요. 한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인사. 잘 있거다 내 사랑하는 조국이여, 태양이 감싸주는 동방의 진주여, 잃어버린 에덴이여, 나의 슬프고 눈물진 이 생명을 너를 위해 바치리니, 이제 내 생명이 더 밝아지고 새로워지리니, 나의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위해 즐겁게 바치리. 형제들이여, 그대는 한올의 괴로움도 망설임도 없이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아낌없이 생명을 바쳤구나. 내 영원히 사랑하고 그리운 나라 필리핀이여, 나의 마지막 작별의 말을 들어다오. 그대들 모두 두고 나 형정으로 가노라. 내 부모 사랑하는 이들이여, 저기 노예도 수탈도 억압도 사형과 처형도 없는 곳, 누구도 나의 믿음과 사랑을 사멸할 수 없는 곳, 하늘나라도 나는
가노라. 이렇게 분단 국가의 리더가 자기의 사익을 채우려고 한다면은 적당히 상정 국가에 뭐 사드도 배치해주고 뭐 한일 협정서 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히 무기 팔아서 리베이트 받아 챙기고 이러면 괜찮겠죠. 근데 거기에 대하여 자주 독립을 원한다든지 뭐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든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시를 좋아하게 됩니다. 나를 바치니 사랑하는 내 조국이여 번창하라. 노무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글쎄 저는 이재명이 머릿말에 호세 리잘의 시를 적었다는 것이 세월호 길을 세운다는 것이 참 서글퍼요. 이 사람이 혹시 노무현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운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반드시 세월호를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나치가 사과했듯이 무릎 꿇고 사과했듯이 세월호의 주범들은 그게 어떤 권력을 가졌든 얼마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든 꼭 세월호에 대하여서는 사과를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안 하면은 제가 행복할 것 같지를 않거든요. 그게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너무 멀어져. 무슨 이렇게 재밌게 해야지 이따위로 해가지고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야겠죠. 고맙습니다.